학장님, 우리 신흥식 학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노인대학에 이렇게 나오시는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또 반갑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이렇게 나오셔서 늘 좋은 얘기도 들으시고 또 노래도 하시고 뭐 즐겁게 보내고 계신 거죠? 예. 1건 2처 3제 4우란 얘기 들어보셨죠? 1건 가장 으뜸 첫 번째로 중요한 게 건강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건강하지 않으시면 뭐 이런 자리에 오실 수도 없죠. 모든 부분에 있어서 건강을 빼놓고서는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건강이 최고야, 건강이 최고야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건강을 잃고 나서야 그때서 건강을 잃은 것을 후회하고 뭐 이렇게 대부분의 우리 삶의 모습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일수록 우리는 잊고 사는 거예요. 너무나 늘상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도 몰라요. 그래서 건강하셔야만이 노인대학도 의미가 있는 거고 뭐 그렇지 않겠어요. 무조건 건강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어르신들 이제 건강하게 잘 살아가실 수 있도록 시장으로서 열심히 저는 일하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게 저거든요. 전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시를 이렇게 일을 하느냐면 시장이라면 서산시장, 서산 시민들의 대표잖아요. 서산을 대외적으로 대표하고 서산시의 예산을 책임지고 운영을 하고 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씩은 그 분야에 대해서 내용을 알아야 대화가 통한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모든 경험을 다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시장에서 제가 좀 물러나 있었잖아요. 35년 동안 공무원 7급 되고 난 이후에 35년 동안 거의 뭐 하루도 빼놓지 않고 12시 이전에 자본 적이 없죠. 이제 지금은 습관화가 돼가지고 지금은 더 안 좋아요. 지금은 아예 막 12시 반이나 1시 돼야 자요. 아주 습관이 5시간 많이 자요. 5시간 자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공직에만 있다 보니까 어디 놀러 다닐 기회도 없고 아내 손잡고 어디 놀러 가고 해외도 한번 가본 적도 없고 그래서 시장직 나오고 나서 생전 처음 결혼하고 나서 생전 처음 그리고 공무원 말 그대로 공직 나오고 나서 생전 처음 집사람하고 해외여행도 갔다 오고 막 그랬었어요. 어쨌든 그 4년 동안 저는 아주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었습니다. 저한테 너 그동안 시장 2번 하면서 고생 많이 했으니까 집에 신경도 좀 쓰고 아내하고도 좀 여행도 다니고 너 하고 싶은 것 좀 해봐 이렇게 시간 저한테 주었다고 생각을 하고 4년 동안 아주 재미있게 즐겁게 보람있게 잘 보냈어요. 그래서 안 해본 거 한번 다 해보자 해서 갈치 낚시도 당해보고 저 여수까지 갈치 낚시를 3번이나 갔었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새벽 밤 꼬박 새면서 갈치 낚시도 해보고 쭈꾸미 낚시도 해보고 산행도 산악회 이렇게 회원들하고 다니면서 전국의 명산도 다녀보기도 하고 또 연탄 봉사도 해보고 가서 논에 가서 모신기, 모내기 또 추수 또 고구마, 감자, 캐기 등등 뭐 이것저것 또 악기도 다뤄보고 색소폰도 불어보고 하모니카도 불어보고 여기 나와 있는 그림들 이렇게 그림도 그려보고 글씨도 써보고 저 그림 저런 거 다 제가 그린 거예요. 저기 글씨도 제가 쓴 거고 뭐 제가 운동도 좀 해보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해서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좀 뭐 교감을 쉽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칸 넘겨볼까요? 그래서 이제 글도 잘 못 쓰지만 제가 뭐 시도 좀 쓰고 글도 쓰고 하다 보니까 또 문학상도 받았어요. 이제 우리 서산 얘기를 좀 한번 할게요. 서산. 우리 서산이 해가 지는 곳인가요? 해가 뜨는 곳인가요? 해가 지는 곳이 틀려요? 맞아요? 해가 지기도 하고 해가 뜨기도 하고 다 맞아요. 다 맞는데 우리 서산의 서자가 선역 서자가 아니고 이렇게 쓰잖아요. 상서로울 서자. 상서로울 자 쓰는데 우리 서산은 정말 지리적으로도 좋고 땅도 좋고 기후도 좋고 너무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자연재해도 그리 많지 않고 참 살기 좋은 곳이 대한민국에서 최고 살기 아니면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최고 살고 좋은 곳이 저는 서산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공기, 물 엄청 중요한데 우리가 그 중요한 걸 모르고 사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서산이 너무너무 행복한 곳인데 그걸 모르고 산다 이거지. 오늘 그것 좀 알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얼마나 좋은가를 우리 서산의 이름자에 들어있어 좋다는 걸. 이름자에. 예. 선역서자를 안 쓰는데 이게 상서로울 서자잖아요. 상서로울 서자. 복되고 길하고 좋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상서로울 서자가 엄청 좋은 글자예요. 성명학자 어떤 분들은요. 이름자에다가 저 상서로울 서자를 가급적이면 쓰지 말라고까지 해요. 너무너무 좋은 자니까 이름에 너무 좋은 글자를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던 거예요. 그만큼 좋은 글자입니다. 상서롭다. 복되고 길하다. 서산 요거를 파자를 해보면 요 임금왕자가 요렇게 일로 갔죠. 임금왕자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몇 산자를 떼다가 여기 요 산자에다가 올려놓는 거예요. 올려놓으면 좀 날출자가 나오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마을리을 이자예요. 어조 사이 마을리을 이자. 이렇게 따로따로 떼놓으면 이렇게 나오죠. 그럼 요걸 해석해 볼까요? 임금왕. 이건 뭐뭐의 뭐뭐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임금이 왕이 나온다. 왕이 나오는 땅. 우리 서산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오고 뭐 임금이 나오고 뭐 이런 개념도 물론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건 뭐냐? 서산에서 나는 모든 것들이 임금왕, 으뜸왕 이것처럼 으뜸이고 최고다. 그래서 우리 서산에는 육종마늘이 나고 생강이 나고 바다에서는 어리굴젓이 나고 우럭이 나고 달래가 나고 또 축산 뭐 이런 거 모든 부분이 최고 아니에요. 그렇죠? 서산에 나는 농산물은 전부 다 앞에가 특자를 붙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으뜸이고 최고예요. 그만큼 우리 땅이 좋다는 게 여기 나와 있죠. 그만큼 좋은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뒤로 한번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지는 서산 하면은 해가 진다. 이 생각이 들죠? 서쪽으로 생각을 하고 서산 하면 해지는 곳, 서산, 어디 뭐 어리굴젓이나 나오고 해변가 어디, 어디 오지, 교통이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곳 이런 인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해지는 이미지는 역동성, 활동성, 막 생동하는 느낌, 떠오르는 느낌, 막 이런 느낌이 안 들죠. 해가 진다는 얘기는 조용한 석양 이런 것들 정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그럼 그런 곳에 돈 가진 사람이 누가 투자할 생각을 하겠어요. 근데 반대로 해 뜨는 곳이다. 해가 뜨는 서산이라면 해가 뜨는 것은 해가 가라앉는 진다는 것보다는 뜬다. 해가 떠오른다는 얘기는 역동적이고 희망이 넘치고 막 꿈이 뭐 이렇게 생기고 뭔가 어떻든 긍정적인 느낌이 들죠.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1월 1일 날 해 뜨는 거 보러 산으로 들로 바다로 막 가잖아요. 왜 가시죠? 365일 늘 그 해는 뜨고 있는데 그 맨날 그 해가 바꿔서 다른 때 해가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 해를 보러 1월 1일 날 보러 가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해가 바뀌면서 새롭게 뜨는 그 해를 보면서 뭔가 희망을 다지고 올해는 우리가 더 건강해야지. 올해는 우리 애가 좀 대학에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될 텐데 우리 애가 지금 몇 년 동안 놀고 있는데 올해는 제발 좀 취업이 돼야 될 텐데 이런 것 빌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 할머니가 좀 건강하지 못해서 지금 병원에 있는데 올해는 빨리 퇴원해가지고 빨리 이렇게 좀 같이 집으로 와야 되는데 이런 거 모든 것들 생각하잖아요. 올해는 집을 좀 더 넓혀 나가야 될 텐데 각종 많은 이런 희망 이런 것들을 바라고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그런 것 때문에 가는 거 아닌가요? 소원을 비느라고. 그러니까 해가 뜨는 게 중요한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가 서산이 해가 지기도 하지만 해가 뜨는 모습 그런 그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하면 자꾸 같은 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생겨요. 아이고 저 썩을 놈, 아이고 저 못돼 먹은 놈, 자식들한테 자꾸 오면 아이고 저 못된 놈 저거 막 이렇게 봐. 그럼 걔는 못된 놈이 돼버리고 걔는 썩을 놈이 돼버려요. 그런데 못나서도 아이고 저 잘될 놈, 아이고 저거 엎어져도 말이야 코 깨지는 게 아니라 엎어져도 5만 원짜리 주술 놈 막 이러면서 좋은 얘기를 자꾸 하면 그런 좋은 기운이 생기는 거죠. 어떤 애 이제 또 옆으로 좀 한번 빠져볼까요? 뭐 오랜만에 일곱 번째 만에 아들을 낳았어. 아들을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정말 오랜만에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 잘 지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석 달 열흘간 고민해가지고 이름을 이제 다스릴 치자
나라국자 써가지고 너는 나라를 다스리는 훌륭한 사람이 되라. 얼마나 이름이 좋아요. 치국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치국. 그런데 성씨가 김씨요. 김씨. 그러니까 김치국이 돼버려요. 학교 가서 선생님이 부르면 김치국 하면 애들이 까르르까르 웃고 놀리고 야 김치국 너 김치국이나 먹어라. 맨날 그러니까 얘는 제대로 성장을 하겠어요? 나는 맨날 김치국이나 먹으라고 김치국 김치 왜 놀림이나 당하고 하니까 걔는 삐뚤어진 거예요. 이름도 굉장히 중요하고 자꾸 부르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의미가. 그래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자꾸 부르고 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학생 이렇게 일도 공부도 잘 못하는 애한테 애들한테 놀림방도 받고 공부도 솔직히 또 못해. 애들한테 놀림만 받으니까. 그런데 걔를 짱구라고 막 자꾸 뒤통수 나왔다 짱구라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야 머리를 한번 쓰다듬으면서 야 너 머리 참 기가 막히게 잘생겼다. 어? 너 이 머리가 이 뒤로 나왔는데 너는 장차 최소한 장관 이상을 할 녀석이다. 야 너 진짜 이렇게 하니까 얘는 그 소리를 듣고 집에 와서 와 선생님이 나를 그 애들 학생들 있는데서 내가 장관 이상 할 사람이래. 나들아 머리 너무 좋다고 걔도 막 거울 가서 막 뒤통수 이렇게 하면서 뒤통수 비춰보면서 야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된대. 그때부터 얘는 난 훌륭한 사람이 된대 하면서 열심히 생각이 바뀌겠죠. 그래가지고 아주 진짜로 훌륭한 사람이 되고 그것처럼 자꾸 그렇게 이게 이제 이 말의 중요성 또 그 다음에 생각의 중요성 뭐 여러 가지 이런 얘기랑 다름없는데 이 기운이 그렇게 온다 이거죠.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면 그러면 해 뜨는 서산 자꾸 하다 보면 해 뜨는 일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겨요? 안 생겨요? 해 뜨는 서산 자꾸 하다 보면 해 뜨는 서산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부터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해 뜨는 서산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도만 놓고 이게 말이 줄어들었네요. 소리가. 우리나라 지도만 놓고 보면 서쪽이니까 해가 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지구촌 세상이죠. 지구본을 놓고 한번 봐요. 그러면 우리나라 우리 서산시하고 마주보고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그럼 중국이 우리 바라볼 때는 우리 어느 쪽이죠? 동쪽이 맞죠? 저기 울릉도 독도보다 더 가까운 쪽에 있는 우리가 동쪽에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죠? 그럼 기왕이면 해가 진다는 얘기보다는 해가 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위적으로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니다. 어디서 바라보느냐의 관점의 차이고 생각의 차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해가 지는 곳 서쪽일 수도 있고 동쪽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쪽에서 보면 또 남쪽일 수도 있고 북쪽일 수도 있잖아요. 관점의 차이다. 기왕이면 우리한테 유리한 좋은 거. 그래서 해 뜨는 서산으로 바꾼 것이고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 해가 뜨는 모습처럼 모든 분야에서 발전하고 융성하고 나아지고 좋아지는 그러한 서산을 만들겠다. 그러한 서산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한 서산이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함축해서 쓴 말이 해 뜨는 서산이에요.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 2016년 4월 4일 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국가 브랜드 대상을 받았어요. 우리 해 뜨는 서산이 국가 브랜드 대상 2016년도에 그죠? 2016년 4월 4일 날 얼마나 좋은 거예요. 박수 치는 거예요. 이제 해 뜨는 서산의 의미 정확히 아셨죠? 자 그러면 아까 다시 원위치 해가지고 지난번 제가 설명을 했었나요? 처음인가요? 자 아까 해 뜨는 서산 로고 한번 해보세요. 오늘 이것만 정확히 알고 가셔도 시간이 저는 보람있다고 생각해요. 해 뜨는 서산인데요. 이 글씨하고 그림하고 같이 어우러진 게 이게 통합 브랜드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해 우리가 국어를 문법적으로 쓸 때 이렇게 쓰면 틀려요. 여기 해하고 한 칸 띄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약속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국어와 문법 없이 그냥 쓰는 겁니다. 해 이게 해예요. 해 붉은 거 해 해를 이렇게 표시한 거고요. 뜨는 이렇게 뜨는 요 상승기호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화살표처럼 뜨는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서산할 때 시읒 또 산 모양 산 그래서 해 뜨는 서산하고 해 뜨는 서산 딱 그림하고 매칭이 되죠. 그 다음에요 우리 서자가 무슨 서자라고 그랬죠? 상서로울 서자라고 그랬죠. 복되고 길하고 좋다 그 말을 여기다 담았어요. 어떻게 담았느냐. 럭키 세븐 우리가 좋은 숫자는 럭키 세븐 얘기하죠. 행운의 숫자 럭키 세븐. 그래서 이것을
7개, 세 보면 7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7개. 럭키 세븐. 색상이 몇 개나 색상이 될까요? 몇 가지 색상? 대충 맞춰보세요. 몇 개? 7개요? 5개요? 또? 7개는 아까 7자 있는데 또 7개 할 필요는 없죠. 색상은 8개예요. 요 2개가 똑같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왜 8개냐면 팔색조 서산. 팔색조가 무슨 뜻이에요? 팔색조, 변화무쌍하게 발전하고 이렇게 변신을 하듯이 이렇게 발전하는 그런 서산을 만들겠다 해서 팔색조 같은 서산을 만들겠다. 8가지 색이에요. 사람 인자가 보이나요? 네. 여기 사람 인자 이렇게 있죠? 사람 인자. 사람이 중심이잖아요. 시민 중심의 서산. 시민이 행복한 서산. 우리 어르신들이 행복한 서산. 사람이 우대받는 그런 서산을, 행복한 서산을 만든다. 사람 인자 썼어요. 그 다음에 이 색상이 딱딱 끊어지지 않고 이렇게 잘 이렇게 연결돼서 나갔죠. 이렇게 색깔이. 이 그라데이션이라고 그러는 건데 색이 딱딱 끊어지지 않고 연결된 건 뭐냐. 요새는 혼자 살기 어렵잖아요. 서로 어우러져 살아야지. 협치하고 협업해야 되고 하나가 돼야 되고 단합해야 되고 화합해야 되고. 그래서 화합, 단합 이런 의미로 색을 저렇게 그라데이션 이렇게 겹치게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서산은 육해공을 다 가지고 있죠. 공항도 가지고 있고 바다도 가지고 들판도 있고 다 가지고 있잖아요. 육해공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육해공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걸 여기다 표현을 했어요. 이 육지가 이제 녹색으로 표시하죠. 육, 바다, 대산항, 서산 대산항, 바다 색깔. 그 다음에 공, 하늘이니까 하늘을 뭐 붉은색 태양으로 대변해서 이게 붉은 계통을 이렇게 했어요. 그 육해공 크게 이렇게 한 거고, 요 꼭대기 보면 이게 보라색이거든요. 이 보라색은 뭐냐면 우리가 일을 할 때 공무원들이 행정을 얘기할 때 산업, 기업 이런 것들은 보라색을 써요. 그 산업 도시를 만들겠다. 기업 도시를 만들겠다. 기업을 많이 유치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 그래서 제일 꼭대기에다가 또 보라색을 배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서산 대산항이 31개 국가 항만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그중에 6대 항만에 속해 하거든요. 아주 내년 5월 8일부터 국제 크루즈선 가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 대산항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제가 이쪽에서 볼까요? 이 모양이 좀 이렇게 돼 있죠? 막 움직임이 느껴지죠? 역동성. 이게 대산항 파도가 부서지고 있어요 지금. 그런 느낌이 안 드나요? 예, 그렇게 역동성으로 그렇게 또 표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영어로 S자가 있어요. 영어로 S자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죠. 이것저것. 요 S자 이렇게 꼬부러진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S자. 서산할 때 S로 시작하죠. 예, 글로벌 서산. 예, 국제적인 도시를 만들겠다. 그런 뜻이 여기에 또 들어있어요. 영어가 또 하나 들어있어요. 영어가 또 하나. 이게 O자가 아니고 C자예요. C자. C자. CA. 크리에이티브, 액티브. 크리에이티브는 무슨 뜻이냐면 창의적이고 창조적이고 이런 뜻이에요. 액티브는 역동적이고 활동적이고 막 이런 뜻이에요. 창의적인 머리를 써서 창의적으로 서산시를 역동적으로 이끌어가겠다. 그런 크리에이티브, 액티브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게 원래 없어야 되는데 요게 얘가 여기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오자처럼 보여요. 원래 이걸 만들어 왔는데 이거 없이 온 거예요. 요거 없이, 요놈 없이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6개로 만들어 온 거예요. 7개로 만들어야지 럭키 세븐 왜 6개냐 했더니 그냥 쉽게 요놈 하나만 갖다 딸랑 붙여가지고 온 거예요. 얘들 일로 밀어가지고 얘가 여기로 가게끔 배치를 했으면 되는데 이해가셔요? 근데 저걸 다시 고치려면 또 한참 시간도 걸리고 뭐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때 좀 일이 좀 있어가지고 그냥 에이구 아쉽지만 그냥 쓰자 해서 그냥 쓰는 거예요. 저 볼 때마다 늘 아쉬워요. 얘 끄트머리가 여기로 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저 해뜨는 서산은 정확히 아셨죠? 예, 그 정도만 얘기하고요.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서 관심사만 한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호수공원 다 가보셨죠? 예, 호수공원에 그 밑에 또 주차장이 있죠. 그 주차장에다가 전임 시장 때 도서관을 만든다고 그랬었어요. 예, 제가 그건 아닌 걸로 생각이 돼서 그걸 이제 안 하는 걸로 하고요. 그럼 거기다 뭘 할 거냐? 호수공원 그 트랙을 돌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운동 삼아서 많이 돌아요. 그게 850m 되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주차장 있잖아요.
그 주차장을 그 트랙 도는 그 높이에서 다 덮어버릴 거예요. 그냥 싹. 거기다 흙을 메꾸는 게 아니라 지붕처럼 거기를 싹 다 이제 덮으면, 덮고 잔디를 다 덮어 씌우면 잔디 광장이 되겠죠? 이해 가시나요? 예, 잔디 광장이 되면 지금 850m 되는 것이 가장자를 돌리면 1500m가 이렇게 넓어져요. 그럼 굉장히 넓은 녹색 잔디 초록 광장을 하나 만든다는 거죠. 그럼 그 밑에는 뭐예요? 그 밑에는 주차장이잖아요. 그럼 주차장 그 하나만 쓰면은 너무 아까워요. 그거 덮어버리면. 그래서 미래를 내다보고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지하를 파서 지하에다가 또 그만한 넓이로 주차장을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2층 주차장, 2층 주차장. 이해 가시나요? 주차장이 2배로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넓이가 이렇게 돼 있으면 그걸 3배로 뻥튀기해서 쓰는 거예요. 밑에 지하 하나 주차장, 그 위에 지금 있는 주차장 하나, 또 그 위에 지붕 거기는 뭐죠? 초록 광장. 요만한 정해져 있는 이 땅을 3배로 뻥튀기해서 쓴다는 얘기죠. 이해 가시죠? 네. 그렇게 하면 어떤 이득이 있느냐. 잔디 광장 거기에 어르신들 손주들 데리고 와서 돗자리 펴놓고 얼마든지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가장자리로 물기를 이렇게 내가지고 신발 벗고 발만 담그면 조교 걸 수 있어요. 전체로 쫙 여름에 피서. 그리고 이제 열린 음악회 뭐 이런 거 큰 행사, 전국 노래자랑 뭐 이런 거 거기다 유치해서 거기 서면 돼요. 저 시민 체육관 같은데 그 운동장 안 가고 거기서 시민 전체로. 이해 가시죠? 그리고 시내 일볼 분들 거기 주차장 거기다가 지하도 있고 넓으니까 거기다 차를 대고 걸어서 이렇게 일 보시면 돼요. 다 시내권 일.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복잡한데 이렇게 하실 필요도 없고. 그리고 저쪽 성남동 가는 공동묘지 쪽에다가 종합예술타운이 이제 들어서거든요. 그럼 거기에 문화원, 문화회관, 국립국악원, 시립미술관, 뭐 무슨 뭐 문학관 등등 이런 것들이 거기 다 이제 그쪽에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 무슨 공연을 보러 간다든가 무슨 음악회를 본다든가 하면 거기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전부 차가 다 그걸로 몰릴 텐데 그럼 거기도 또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그럴 필요 없고 요 중간쯤에 있는 호수공원 주차장 지하가 됐든 1층 거기다가 주차를 딱 해놓고 요즘엔 걷기 운동 얼마나 많이 해요. 운동 삼아서 거기 걸어가면 돼요. 기껏 해봐야 얼마 안 되니까. 이해 가시죠? 요즘 저도 걸어서 출근해요. 차 안 타고 다녀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누워있으면 죽고 서있으면 산다는 얘기 들으셨죠? 자꾸 걷고 막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누워있으면 안 되고요. 그것처럼 거기다가 도심 중간에다가 차를 대고 거기 걸어다니면서 일 보시고 공연도 보시고 일석삼조사죠. 그리고 그 지하는 여차지차면 방공호로 또 쓰는 거예요. 방공호로. 얼마나 쓰기 좋아요? 네, 거기 건물 하나 짓는 것보다 100번 1000번 낫죠? 네,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어르신들 다니시다 보면은 이 도로 요즘에는 이 핸드폰을 많이 보니까 애들도 그렇고 핸드폰을 많이 보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보고 있는 동안에 신호가 얼른 바뀌어가지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닥 신호등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어르신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여기 있는데 신호가 딱 켜지면 알 수 있게끔 바닥 신호를 많이 만들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이제 교차로 같은데 저기 건너갔다가 이쪽 가고 싶은데 저기 이쪽으로 가려면 이쪽으로 건너갔다 여기서 또 신호 받았다가 또 절로 가고 그래야 되잖아요. 한참 걸리고. 그래서 다이렉트로 바로 대각선으로 갈 수 있게끔 대각선 교차로 또 만들고 여기 성현에도 만들고 지금 몇 군데 한 3군데 이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 계속 그런 것들도 확충하고 그 다음에 또 차량을 또 운전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신호 때문에 계속 섰다 교차로에서 신호를 몇 번 바꾸면 굉장히 스피드 시대인데 또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 가지 보행에 큰 지장이 없는 곳에는 회전 교차로를 만들어 가지고 차가 멈추지 않고 계속 천천히라도 돌아서 이렇게 나갈 수 있게끔 회전 교차로를 또 많이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삶의 질이 많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 보도 같은데 횡단보도 건너다 보면은 다리도 아프고 어디 앉을 데도 없고 막 서서 있기도 하고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횡단보도 같은데도 잠깐이라도 엉덩이 걸칠 수 있게끔 의자가 됐든 뭐 이런 것들 앞으로 그런 것도 이제 확충해 나가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여러 부분에 있어서 어르신들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시간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죠. 예, 그래서 이제 식사 시간이 됐기 때문에 더 드리고 싶은 말씀 많이 있지만
생략을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궁금한 거 없으시면은 이제 점심 식사도 드셔야 되니까 저는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어쨌든 우리 어르신들을 잘 모시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르신들이 1순위예요. 1순위. 시정의 운영의 1순위. 그 말씀만 마무리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참 잘 살고 있는 나라인데 전쟁도 치르고 일제 침략. 우리 민족이 900회가 넘는 930회인가 막 몇십 회인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외적의 침입을 맞으면서 우리가 살아온 민족이에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이 위치에 10대 경제대국이라는 말을 듣고 있죠. 금년 8월 26일 날 미국 워싱턴 US 뉴스지에서 발표한 게 있어요. 세계 10대 강국 순위를 발표했어요. 1위는 어딜까요? 1위는 당연히 미국이겠죠. 2위는 중국, 3위는 러시아, 4위는 독일, 5위는 영국, 6위가 우리 서산이에요. 참 서산이란다. 6위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6위가 전 세계에서. 그리고 7위가 프랑스, 8위가 일본, 우리보다도 2단계 밑에 있어요. 9위가 아랍에미레이트, 10위가 이스라엘.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10대 강국이라는 말 듣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6위에 가 있다니까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미국 워싱턴에서 US 뉴스지라고 하는 데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에 3050 클럽이라는 게 있어요. 인구 5천만 명 이상이 되면서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동시에 달성하는 나라. 그런 나라가 지구상에 7개 나라밖에 없어요. 그 7개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들어있어요. 일본이 1992년도에 제일 먼저 진입을 했고 미국이 4년 뒤인 1996년도에 됐고 2004년도에 독일, 영국, 프랑스가 3개 나라가 또 3050 클럽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2005년도에 이탈리아가 들어갔고 2005년도 이후에 14년 후인 2019년도에 우리나라가 7번째로 3050 클럽에 들어가 있어요. 중국은 거기 못 들어가 있어요. 왜? 동시에 달성해야 되니까. 이만큼 우리나라가 이렇게 엄청난 나라가 돼 있는데 6대 군사 강국이고 7대 우주 강국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게 어디에서 왔느냐? 우리 어르신들께서 피땀 흘려서 이루어놓은 나라예요. 전쟁으로 목숨을 잃고 우리 할아버지들 몸이 다쳐가지고 부상병이 돼가지고 상위군경이 됐고 베트남에 가서 싸우고 중동 10살의 나라 가서 피땀을 흘리고 독일에 가서 죽은 시체들 닦아주고 간호사들 뭐 이런 옛날에 그 힘들게 살았던 전쟁 다 거치고 일제 치하에서 고생하시고 6.25 전쟁 거치고 보릿고개 거치고 그러면서 세워놓은 나라가 이 나라예요. 그분들이 어르신들이다 이거예요. 그 어르신들 밑에서 또 컸던 우리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먹지도 입지도 자지도 못하고 고생하셨던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어르신들 80 이상 되신 분들 거의. 그래서 이런 분들을 잘 모셔야 된다. 누가 잘 모셔야 되느냐? 국가가 잘 모셔야 되는데 국가가 잘 못하는 부분도 많잖아요. 그러면 그 부족한 걸 누가 해야 되냐? 지자체가 해야 돼요. 저는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6.25 참전 유공자, 베트남 참전 유공자, 이런 유공자들 이런 분들한테 주는 수당 대한민국 최고 많이 주는 게 우리 서산이에요. 1등. 그래서 제가 그 감사패를 3번이나 받고 막 그랬어요. 우리 어르신들 잘 모시려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과 관련된 예산 계속 신경을 많이 쓰고 절대 깎지 않게끔 이렇게 하고 어르신들 공부도 열심히 하실 수 있게끔 노인대학을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고 또 마을학교, 마을에 계신 어르신들 한글 깨치는 거. 한글. 그분들 한글 깨치가 광명 찾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지금 한글 쓸 줄 알아가지고 이름자뿐만 아니라 저한테 편지도 보내면 제가 답장도 보내고 어르신들과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 결론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그런데 건강하셔야 된다. 건강하지 않으면 말짱 돌아먹어 아무 소용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후부터 무조건 내 건강만 책임지다 나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가깝게 지낸다. 1권 2처 3제 4후 아까 얘기했죠? 예, 그것만 꼭 기억하시고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어르신들 서로가 더 즐겁게 야 자네가 있어서 내가 행복하네. 자네가 있어서 내가 외롭지 않네 하면서 가까이 지내시대요. 어르신들은 다 10살 차이도 친구로 새기시면 돼요. 그렇죠?
뭐 과거에 내가 뭘 했든 뭐든 이거 다 말짱 소모예요. 옛날 과거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그냥 가깝게 서로가 지내고 행복하게 사는 게 최고입니다. 제 말씀에서 마치겠습니다. 예,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